최근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해외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명작들을 찾아보는 한류 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K-신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반복되며 이제는 클리셰라고 불리는 신파가 감정선과 공감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할리우드와 다르다는 점이 해외에서는 새로운 장르로 여겨지며 관람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서양에서는 K-신파를 보며 울고 있는 사진을 인증하는 게 유행이 되면서 너도 나도 질세라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인증샷의 주인공 드라마는 바로 갯마을 차차차인데요. 갯마을 차차차는 영화 홍반장을 원작으로 하는 TVN 토일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전 세계 3위에 올랐지만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필두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울고 있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트위터에 돌풍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15화 당신의 슬픔이 봄을 맞이한 순간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5화를 보지도 못하겠어. 계속해서 우느라 숨쉬기도 힘들어. 15화를 보는 나. 갯마을 차차차가 아니라 갯마을 울기야. 보는 내내 계속해서 울고 있어. 15화를 보는 나의 줄인 버전. 내 눈을 완전히 갈아엎는 느낌이야. 한화의 모든 슬픔을 압축시킨 것 같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슬프다니 대단해.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울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한심해지는 하루. 모든 장면이 다 슬퍼. 한 장면이 아니라 15화 전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는 동안 계속해서 울었어. 한국의 신파가 너무 무서워. 너무 심장이 아파라고 이러한 종류의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서 신선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을 울린 영화 중에서는 이 6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 1. 내 머릿속에 지우개. 첫 번째 영화인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재한 감독의 영화인데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증후군을 앓게 된 여자 진찰과 건축가 철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 15년간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 오직 그대만. 두 번째 영화는 송일곤 감독의 오직 그대만입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정화와 전 복서 철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2014 터키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3. 순정. 세 번째 영화는 이은희 감독의 순정인데요. 작가 한창훈이 2003년에 발표했던 소설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의 7번째 단편인 저 먼 과거 속의 소녀를 원작입니다. 이 영화는 거문도 주변 섬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화였다고 하는데요. 한 라디오에 온 편지로 추억으로 남게 된 첫사랑을 기억하는 영화입니다. 4. 늑대소년. 네 번째 영화는 조성희 감독의 늑대소년인데요. 늑대소년인 김철수가 김순희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5. 소원. 다섯 번째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소원입니다. 이 영화는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티즌 평점이 9.3위를 넘어가고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는 등 연출력과 각본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6. 7번 방의 선물. 마지막 영화는 이환경 감독의 7번 방의 선물인데요. 춘천 1972년에 일어난 조작 사건을 참고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소개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도가니를 까먹은 것 같아.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정말 슬픈 영화야. 순정을 보고 나서 나는 어린애처럼 울었어. 너무 슬픈 영화야. 잘 고른 것 같아. 진짜 그 누구든 이 영화들을 보고 엄청 슬퍼할 거야. 7번 방의 선물은 끝나고도 한 20분 동안은 더 울었던 것 같아. 6개 다 봤지만 순정이 가장 감동적이었어. 보고 나서 밤새 울었다니까. 어제 순정을 보고 울고 있던 걸 엄마한테 들켰어. 7번 방의 선물은 예고편만 봐도 울고 싶어져. 너무 감동적인 영화야. 진짜 오직 그대만 보면서 우리 누나와 엄마와 나까지 단체로 울었어. 형이란 영화도 감동적이야. 한 며칠은 울었던 것 같아. 소원 빼고 다 봤지만 한 번 더 봐야겠어. 한국의 영화들은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영화들은 볼 때마다 울어. 신과 함께도 엄청 감동적인 영화야. 다 봤는데 항상 끝나고 나서 씻어야 해. 진짜 감동적이야. 순정은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숨도 못 쉬던 기억이 나. 순정은 진짜 내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슬픈 영화야라며 다른 한국 영화들을 추천하고 같이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건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미국 연구 명문대 스탠퍼드의 교수
다프나 주르는 K 콘텐츠의 성공 요인은 공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특징은 예측성과 독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스토리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공감 가능한 설정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전문 지식인 쿼라에서는 왜 한국 드라마가 더 뛰어난가라는 질문에 이러 답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드라마의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 미국은 돈과 성공에 더 많은 중요성을 주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배역을 맡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전체의 이야기보다는 한 화마다 개별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부터 시작해도 이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 반면에 한국 드라마는 돈과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악역이야. 주인공들은 조금 더 인성이 좋고 겸손하며 솔직한 노력형 사람들인 경우가 많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둘 다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지.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은 감정적으로 풍부한 반면 미국 드라마들은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어. 한국의 드라마는 소설 같아. 사건 하나를 두고 이야기가 돌아가는 게 아닌 캐릭터 위주로 이야기가 형성되지. 대부분 캐릭터가 변화해가고 성장하는 종류의 드라마들이 더 많아. 사건들은 그 주위에서 일어나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더 몰입되고 행동이 이해되지. 계속해서 보고 싶어져. 한국의 드라마는 더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들은 처음부터 타깃층을 확실하게 잡고 정확하게 공략했지. 여성들이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보는 걸 알고 그걸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하지.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 너무 과격한 장면들은 넣지 않아.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잘 형성하지. 물론 각본과 연기력, 연출력이 세계 제일 수준이란 것도 한몫하지.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전문가들은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 더 확실하고 지금 시대에 더 잘 어울려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언론사 더 옥저버에서도 한국 영화계는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기사에서 비슷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영상물을 보면서 가장 보람찬 것은 등장인물의 감정이입하는 거다. 한국은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함과 신선함, 그리고 많은 장르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다. 기생충이 오스카를 타고 난 후 한국의 영상 매체들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소개되면서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영화들은 영상미가 뛰어나며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각본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다. 할리우드는 최근에 신선함 없고 식상한 CGI 위주의 리메이크작과 재미없는 작품들만 내보이며 망해가고 있지만 한국의 영화들은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라며 한국 영화의 특별함과 신선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대단함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